네, 안녕하십니까. 블랙컨트 에쿼티입니다. 네, 금일자 해외 이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ED 총재 올해 금리 인하 1회 전망했던 건 한 건 있고요. FED 그냥 총재입니다. FED 연준 의장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미달러 강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강세가 들어갔다, 이런 관점의 이슈인데, 이 부분 한번 피드백하도록 하고요. 미은행에서 이제 S&P 500 목표치 상향시켜 들어간 상태인데, 사실 이제 미국 은행들 중에서 주요 은행들은 뭐 대부분 다 연말마다 발표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상향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조 달러 규모로 미국 국채시장 급증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고요. 미국 기술주 매도에 합류한 내부자는 이제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관련된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선 인텔, AMD 칩 배제 정책 도입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FED 총재 중에서 보스틱 총재에 대한 건이고요. 사실 뭐 연준에서 그렇게 파워가 센 편은 아닙니다. 네, 매파적 태도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를 유지를 하는 입장이죠.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매파적이다라고 했을 때 금리 변동을 마치 크게 주려는 사람들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파적이라는 거는 그냥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가능한 고금리의 선을 만드는 것이 좋다. 비둘기는 이제 아예 금리가 낮은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의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을 하는 그 변곡점에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가는 관점이 매파적 관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내에 이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1회로 축소해야 된다 쪽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데,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나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작년도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3회 금리 인하로 연말까지 보고 있는 시점이고, 낮게 잡더라도 2회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니고, 금리의 변화, 본인의 어떤 언급으로 인해서 크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넓은 스펙트럼의 하나의 발언 정도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회복세에서 양적 긴축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QT, 즉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구간에 있는데,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는 다시 락을 거는 시점이 왔습니다. 즉 이제 락을 건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 흡수를 중단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그대로 잔존해서 시장의 증시가 상승하도록 납두는, 내비두는 그런 관점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그 QT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었고, 장점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정책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한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된다 관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에 대해서 관점은 그대로 2에서 3회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시장 투자자들은 3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 지금 미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죠. 미달러 강세는 근데 사실 미증시가 워낙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산이 유입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 체제로 돌아설 걸로 전망되고 있죠. 하반기 기준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타 국가들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더 빠르게 금리 인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즉 증시가 오르더라도 미증시가 먼저 오르는 게 맞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글로벌 자산들은 미달러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다른 뭐 중국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에 사실 홍콩, 뭐 중국 전부 다 증시가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일전에도 이 부분은 많이 좀 언급을 했었는데, 뭐 강연회에서도 그렇고, 일단 중국이나 홍콩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의 모기지 자금들이 유입됐던 국가들이죠. 그리고 그 자금들로 인해서 증시나 부동산이 빠르게 상승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유입됐던 자금들이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태, 즉 미국 금리가 중국 금리보다 높은 상태의 구간에서는 미국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홍콩 쪽에서는 증시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장기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을 이제 뭐 지정학적 이슈로 같이 푸는 최근의 시각이 존재하는데, 뭐 러시아 총격 사건 요 정도 가지고선 뭐 미증시가 혹은 뭐 달러가 상승을 보이고 이런 이슈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 부분인데 S&P 목표치 상향 들어가는 부분. 뭐 AI 즉 AMD, 엔비디아 뭐 이런 주축들,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장, 뭐 MS 같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도 상향 편준화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초반에 테크 중에서도 이제 뭐 세미컨덕터나 AI 관련된 섹터 부분이 집중적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죠. 그래서 연중에는 이제 20번 정도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는데,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신고가 그냥 올라가면은 그걸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카운팅 세는 거라서 뭐 몇 번째인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신고가는 들어가는 부분인 와중에, 근데 이제 미국 IB들이죠. IB들 입장에서는 S&P 목표치에 대해서 상향 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이고, 작년도 연말 대비해서도 시점을 상향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기준으로 중간 목표 가격 추정치는 5,589선, S&P 기준, S&P 500 기준으로 5,589선 정도까지 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레포트들에서는 6,230선 정도까지도 전망하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너무나 공격적인 레포트를 쓴 편인 거고, 근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QT 종료 시점에서 유동성 공급될 때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시 자산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예금 자산의 해지 후에 증시 유입으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올해는 지금도 많이 올라 있지만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향도 더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뭐 저희만의 관점도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IB들 다 관점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분, 국제시장 계속해서 발행량 급증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요게 좀 변수긴 해요. 국제시장에서 이제 발행량이 공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2023년도 이후에 더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속도 한번 붙었죠. 변곡점 한번 찍고선 가속도 붙었는데, 그럼 이 부분을, 문제는 연준은 흡수를 안 하고 있어요. 연준은 이제 본인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서 본인의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채를 감당해야 되는 게 시중은행들이 감당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연준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자산을 오히려 매각하는 것까지도 다 시중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국채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채권을 찍어내는 양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요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향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내세웠으면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전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거 국채 발행량으로 인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문제는 채권으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증시자산으로 유입될 자금들이 은행들이나 주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게 최근의 문제점이었죠. 근데 일단 연준이 QT 완전 종료하고 나서 이걸 터닝하는 시점, 혹은 이제 중단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는 그래도 이 국채에 대한 흡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동결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채권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도 시장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채권 쪽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매도에 합류한 내부자라고 했는데, 뭐 내부자라고 하면은 뭐 CEO들도 될 수 있고, 당연히 뭐 기존의 이사회에 속해 있는 수많은 주주 이사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제프 베조스라던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 본인들 주식 매각 비율이 보여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이런 패턴들은 존재해 왔어요.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줄 때 본인들 기준의 평가 가치상으로 좀 고점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과열 상태다,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 있다라고 보는 시점에서는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을 조금씩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현금화를 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권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지분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경영에 대한 파워가 낮아지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을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본인의 현금성, 유동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해당 종목들, 개별 종목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것이 맞죠. 맞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 편입하시기보다는 ETF로 전반적으로 묶어서 가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쪽 이슈 부분인데, 인텔에서 이제 중국에서 인텔 AMD 칩 배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최근에 미국이 반대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적용을 하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인텔의 매출 비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AMD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자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체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이거를 배제하는 정책을 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내수 상태에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가 미쳐질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AMD 입장에서도 악재 이슈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기술주에 대한 단기 조정 모멘텀 이슈가 몰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개별주 종목들은 편입하시는데 현재 시점에서 신규는 당연히 절대 되지 않고 비중은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 구간 이후에 재편입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증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주요 캘린더 상으로 핵심 이슈는 이제 개인 소비,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 이슈 발표 금요일에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큰 변수 없기 때문에 이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주 기준으로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랙컨트 에커티였습니다.